밥상 뉴스. 네, 정은정 농촌사회학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 오는데 오시는데 정말 겨울비가 제법 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어요? 예, 겨울 대표 간식 붕어빵 이야기입니다. 붕어빵. 예, 요즘 군대에 붕어빵병 있는 거 아세요? 네? 군대? 예, 그 전방 지역에는 이렇게 붕어빵을 구워서 간식으로 겨울에 이렇게 주기도 한다고 하네요. 아, 장병들한테? 네네. 오, 그걸 누가 고요 그러면? 취사병이 고요? 그 담당 그 병사가 있습니다. 아, 진짜? 네네. 붕어빵 장단 변호사 때? 네네. 가끔가다 장교도 굽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근데 요즘 길거리에서 붕어빵이 사라지고 있다면서요? 예, 워낙 파는 곳이 없어서 심지어 붕세권이라는 이렇게 말도 있는데요. 붕세권. 예, 붕어빵 파는 그 상권을 얘기하는데 이 붕세권 찾는 붕어빵 앱도 있습니다. 예. 예, 진짜요? 예, 붕어빵 찾는, 그러니까 어디 팔지? 이러면서 서로 공유를 하고요. 그리고 이야, 아예 예. 지나가다 발견하면 꼭 먹어야 된다 그래서 내 가슴 속에 1,000원짜리 몇 장은 꼭 두고 다니는 것이 겨울의 룰이죠. 붕어빵 진짜 맛있죠. 네. 아유, 근데 붕어빵 값이 많이 올랐어요? 예, JB 기억하시는 붕어빵 가격 얼마죠? 전 5개까지. 정말 옛날 분이시네요. 예, 지금 수도권은 이제 2개에 1,000원이 표준 가격이 된 것 같아요. 2개에 1,000원? 네네. 이 상권마다 좀 다르기는 하는데요. 제가 농촌 장터에 이렇게 다녀보면 아직까지도 뭐 3개, 그리고 심지어 4개에 1,000원인 곳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나는 저보고 자꾸 연식 많다고 하는데 네. 5개는 붕어빵 기준이고 네. 3개는 저 때는 잉어빵 기준이에요. 잉어빵. 예. 그죠? 국화빵은 10개도 1,000원이었습니다. 맞아요. 국화빵. 네네. 예, 맞아요. 예. 네, 이 호떡도 아직 1,000원에 2개인 곳이 있어요. 농촌 같은 경우에는. 저 시장 그때 하나에 1,500원 받고. 예, 그래서 여쭤봤더니 이게 이제 도시 같은 경우에는 자릿세도 있고 가끔가다. 그렇죠. 그리고 농촌은 아무래도 노인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게 1,000원 이상 올라가면은 드시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아무래도. 그 가격을 좀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 붕어빵 가격의 어떤 상승세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1,000원에 2개를 팔아도 파는 입장에서는 이윤이 남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요? 예, 붕어빵 파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이 붕어빵 노점 형태의 경우에 하루에 240마리가 어울리겠네요. 240마리를 팔면 한 6만 원 정도를 손에 쥘 수 있다고 해요. 거의 그래요? 10시간을 팔아도. 근데 이게 한 사람당 2개씩 사 먹는다고 치면 거의 120명의 소비자를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노전 단속도 있고 또 한 자리에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100명의 소비자를 만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미 좋은 상권은 치열해서 자리를 차지하기도 어렵고요. 예. 아하. 재료도 많이 올랐어요? 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특히 최근에 이렇게 뭐 붕어빵 팥부터 해서 이 밀가루 그리고 설탕, 계란이 반죽의 가장 기본인데요. 그렇죠. 이렇게 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붕어빵이 한철 장사잖아요. 주로 겨울에 먹죠. 네, 주로 겨울에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먹는데 일종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요? 반죽하고 앙금하고 이 리어카까지 그리고 붕어빵 틀 기계까지 해서 잠시 대여를 하고 그래요? 대신에 거기서 반죽하고 앙금은 이제 독점적으로 공급받는 거. 그래서 요새 왜 그런 업체가 있어요? 땡땡 잉어빵 뭐 이래서 그 똑같은 브랜드를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의 노점들이나 그리고 샵인샵 형태로 해서 내가 원래 장사는 있는데 겨울에 좀 더 수익을 올리려고 팔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트럭에서 구워서 파는 형태도 있는데 워낙 지금 그 부자재 값이 올라서 굉장히 수익률이 저하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장사를 포기하다 보니까 이 붕세권이란 말까지 생긴 거죠. 사정이 지금 되게 안 좋군요. 네네. 근데 지금 팥도 그러면 많이 오른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 팥 담는 붕어빵은 붕어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슈크림의 붕어빵이 있긴 한데요. 슈크림 봤어요, 저도. 네네네. 일단 팥이라는 작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중일 이 세 국가에서 가장 많이 먹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중국이 주요 공급처입니다. 일단 국내 팥은 90년도까지는 그래도 자급률이 거의 한 67%까지 됐는데 지금은 10%가 채 되지 않거든요. 엄청 떨어졌네. 예, 팥 농사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심어놨는데 고라니가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네요. 팥순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그놈의 그 제초제도 지정된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가족들 드시려고 조금 하는 거지. 그래서 국내에 근데 그 몇 년 사이에 팥 요리가 굉장히 인기였습니다. 팥빙수.
예. 어휴. 예, 그러니까 제거하고 재빙 또 단팥빵 열풍까지 있어서 이 중국산 팥 가격을 보니까 작년에는 26만 원이었거든요. 40kg 도매가가. 오.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26만 원, 그 작년에는 22만 원 정도. 쌀보다 훨씬 네, 비싸네요. 근데 5년 평년값에는 5년 평균을 해보면은 16만 4천 원 정도였으니까 엄청 올랐다는 거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팥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심는 국내산 팥은 아라리 팥이라고 이름 예쁘죠? 네. 예, 좀 직립으로 이렇게 곧게 자라서 이렇게 기계로 수확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수확량이 많지는 않아서 절대적으로 중국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중국도 팥 재배 면적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네. 그 붕어빵 가격이 내릴 여지는 이제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없다고 보시는 게 많죠. 그래서 이 붕어빵 두 개에 이런 1,000원인 것도 이렇게들 좀 저항이 심한데 그리고 굉장히 속상해 하시잖아요. 당연히 국산팥 붕어빵은 이제 상상하기도 어렵고요. 네. 예, 그리고 뭐 코로나 때문에 또 제대로 이렇게 수입이 되지 않고 이런 물류 문제가 함께 꼬여 있는 게 또 이 붕어빵의 비밀입니다. 네. 번데기도 사라지고 네. 연탄불에 구운 가래떡도 사라지고 그리고 어묵도 지금 한 개에 1,000원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붕어빵도 사라지고. 네, 그래서 속상하지만 겸허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유티비님이 와 이분 세상만사 전문가네. 제가 먹는 거 있어요. 근데 모든 게 다 깔때기로 농촌의 문제로 가죠. 예. 슈크림도 많이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슈크림 원료 자체도 이제 뭐 밀가루부터 해서 유청 단백질을 해서 우유값 오르면 같이 다 뜁니다. 그렇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결론은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붕어빵 귀한 줄 알아라.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정은정 농촌사회학자와 함께했습니다.